자, 활용 대표 유형들을 가봅시다.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은 9고 10의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 작다. 여기서 키포인트, 체크포인트,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야. 10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라는 것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숫자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자리의 숫자가 있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은 9란다. 자, 10단위의 숫자를 x라 하고 1단위의 숫자를 y라고 쓴다면 각 자리의 숫자 합 x 플러스 y라는 것이 9라는 뜻으로 첫 번째 문장이 해석이 됐고, 두 번째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10자리가 y가 되고 1자리가 x가 된다는 것은 처음 수보다 27만큼 작은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수는 노란색 라인을 따라가면 10단위는 x니까 10x라는 숫자, 1단위는 y래요. 바꾼 숫자는 요 라인을 따라가면 10y 더하기 x를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이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만큼 작대. 그럼 여기에다가 27 빼버린다면 같을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죠. 따라서 x, y가 넘어가고 27이 넘어간다면 9x 9y는 27이라 할 수 있고 x 빼기 y라는 것은 3으로 정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가감법으로 그냥 더해준다면 2x라는 것은 12, x는 6, x가 6이므로 y는 3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숫자는 10단위가 6, 1단위가 3이니까 처음 수는 63입니다. 자, 입장료에 관한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읽어볼까요? 자, 입장료가 어른은 1200원, 어린이는 800원, 어른과 어린이를 합해서 12명이라 그랬고 전체 요금은 11,200원이다. 몇 명씩 있습니까? 엄청 간단한 문제죠. 자, 어른 X명, 어린이 Y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때 전체 12명이니까 X 플러스 Y는 10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끝까지 풀면 좀 그러니까 식 세우고 넘어갈게 이제. 자, 어른의 입장료라는 것은 1200X가 될 것이고 총 입장료, 어린이의 총 입장료는 1인당 800이기 때문에 800Y가 되고 그 결과는 11,200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00 떼고 시작하면 되겠지 뭐. 4 나눠주시고 연립방정식에서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물건 구입 관한 문제. 자, 읽어보면 간단할 것 같아. 자, 한 개에 500원 아이스크림이 있고 한 개에 700원짜리인 아이스크림이 있대. 합쳐서 25개 11,500원, 500원에 15,000원 냈는데 500원의 거스름돈을 받았다. 그럼 총 가격은 14,500원이라는 뜻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500원짜리를 X개, 700원짜리를 Y개 한다면 합해서 25개. X 플러스 Y는 25. 네, 전체 가격 500원짜리 X개, 700원짜리 Y개. 가격이 15,000원이 아니고 14,500원, 500원의 거스름돈을 받았기 때문에 연립해서 뭘 찾아라? 500원짜리 개수죠. 그래서 X 값만 찾으면 됩니다. 뭘 물어보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문자를 뭐를 잡았는지를 생각하면서 풀어내야 돼요. 자, 닭과 토끼가 있대. 30마리. 다리 합. 닭다리 몇 개? 2개. 토끼 다리 몇 개? 4개. 그럼 닭을 X마리 있다 치고 토끼를 Y마리 있다라고 가정하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X 플러스 Y는 뭘까요? 30마리가 되겠지. 총 30마리. 다리 개수. 닭이 X니까 X마리 있으니까 2X. 토끼 4Y. 다리가 총 84개. 연립을 해서 닭을 물어봤어. X값 구해라. 이 말이 된 거죠. 나이는 혼자 먹는 게 아닙니다. 같이 먹어 나가는 거죠. 자, 올해 딸과 어머니 나이의 합이 60살이다. 바로 미수로 잡읍시다. 딸 나이, 어머니의 나이.
그래서 x 플러스 y라고 하는 것이 60이다. 2년 후 딸은 x 플러스 2살, 어머니 y 플러스 2살. 자, 이때 2년 후 어머니의 나이가 얘는 딸의 나이 3배가 된대. 끝났네. 맞나요? 그러면 얘랑 이제 연립해서 풀면 끝난다. 올해 어머니의 나이를 물어봤어요. y 값을 찾으세요. 자, 점수에 관한 문제. 자, 성우는 총 15문제를 풀어서 84점을 받았대요. 일단 총 15문제가 있대. 자, 문제를 맞히면 8점이 플러스가 된다는 뜻이고 틀리면 4점이 감점이 된대요. 그러면 맞힌 문제는 몇 개냐? 맞힌 문제를 x개라고 하자. 그럼 틀린 문제는 몇 개겠어요? y개라고 하자라는 거야. 15 빼기 x로 쓰면 중1 1차 방식으로 푸는 것이고 지금 연립 방정식을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냥 y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y가 뭐겠어? 15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이제 점수로 갑시다. 몇 개 맞췄다고요? x개. 맞추면 8점씩 플러스가 되는데 8x만큼 점수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는 4점씩 깐대요. 마이너스 4y가 된다는 뜻이겠지. 맞아요? 그 결과가 84점이 될 수밖에 없더라. 연립해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방금 맞춘 걸 우리는 x로 잡았기 때문에 x값 구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소영이와 지수의 수학 점수의 평균이라 하면은 다 더해서 총 개수로 나누는 거다.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약속입니다. 저렇게 하자라는 거. 그 다음에 점수가 소영이 점수가 지수 점수보다 4점이 높았다. 소영이 점수는. 그러면은 소영이 점수를 x, 지수 점수를 y라고 하자. 평균이 두 녀석의 평균이 71에 x 플러스 y 나누기 2를 2개 더했으니까 2로 나눠야 되겠죠. 그 결과가 70이다. 시간계 완성. 소영이의 점수는 x, 지수의 점수는 y인데 이 소영이 점수가 지수보다 4점이 높대. 4를 더하면 같겠네 이 말인 거야. 연립해서 푸시면 되겠네요. x값 구하시면 돼요. 자, 만족하는 자연수 x의 세배 y의 합은 14다. 그대로 3x 플러스 y는 14다. x는 y를 4로 나눈 것과 같다. x는 y를 4로 나눈 것과 같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y는 4x다 이 말이네. 연립해서 풀면 끝난다 이 말이 되겠죠. 자연수 나와야 됩니다. 풀다가 0, 음수, 분수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다시 푸셔야 됩니다. 그다음 키포인트 요거는 보는 게 좋지. 자, A라고 하는 것을 B로 나누면 어떤 몫이 P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이런 용어가 나온다면, 말이 나온다면 항상 우리는 검산식으로서 등식을 완성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검산식, 나눗셈을 당하는 A라고 하는 이 녀석은 B 곱하기 목 플러스 R이다라는 거. 맞지요? 자, 배수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네. 자, 각각에 대해서 상을 주는데 받는 사람 모두 30명이다. B 종목을 받은 사람은 A 종목 상을 받는 사람의 2배다. A 종목 받는. 자, A 종목에서 상을 받는 사람 수를 X명, B 종목 받는 사람 수를 Y명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그때 문제에서 상을 받은 모든 사람은 30명이래. A, B 구분 없이, 그죠?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30이겠죠. 그 다음 A 종목에 받은 사람의 2배래. A 종목에 받은 B 종목은. 그럼 A 종목에 받는 사람 수는 X명이라 우리가 지정했고 B 종목은 Y명이라 지정했으니까 이 Y명이라는 것은 A 종목 받은 X라는 이론수의 2배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연립만 하면 끝이다. A 받은 거 X 구해라 이 말인 거죠. 자, 테일이와 유선이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너와 내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 내가 이기면 너는 졌다는 뜻인 거지. 맞죠? 그 관계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자, 테일이라는 애가 있고 유선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때 이긴 사람은 이기면 2칸씩 올라간다. 지면 한 칸 내려간다 했어요. 총 7번을 생각을 하래. 그럼 이긴 횟수와 진 횟수가 정해진다면은 이제 최종적인 위치가 나온다라는 뜻인 거지. 맞죠? 그러면 이기는 테일이가 이긴 횟수를 x, 진 횟수를 y라고 한다면 테일이가 이겼다는 것은 유선이가 졌다는 뜻이죠. 테일이가 졌다는 것은 유선이가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긴다면 2칸 올라갑니다. 진다면 1칸 내려갑니다. 되겠죠? 총 몇 번 가위바위보를 했다고? 7번. 따라서 가위바위보 횟수는 이긴 거와 진 거의 총 합일 거니까 x 더하기 y는 7이다. 그 다음에 누가? 처음 위치보다 테일이는 2칸 올라갔대. 테일이는 처음 위치보다 2칸 올라갔대. 그럼 이긴 횟수가 2번이니까 2x만큼 위로 올라갔을 겁니다. 맞죠? y만큼 내려갔겠지? 그럼 얘는 플러스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죠. 따라서 연립방정식 풀면 된다는 거고, 테일이가 이긴 횟수와 유선이가 이긴 횟수를 각각 구해라 했으니까 테일이는 x, 유선이는 y만큼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또요. 높이가 4cm, 아랫변의 길이가 윗변 길이보다 6cm 더 긴 사다리꼴이 있다. 넓이가 20이다. 사다리꼴 아랫변을 구해보자. 자, 사다리꼴을 임의로 내가 그려놓고 높이라고 하는 것은 4로 확정이 됐대요. 그 윗변, 아랫변 관계가 나와 있지. 아랫변 길이는 윗변보다 6만큼 더 길다. 그럼 여기를 x, 여기를 y로 잡는다면 x에다가 6을 더하면 아랫변 길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넓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넓이인데 얘가 20이 됐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면 끝난다 이 말이 되겠지.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자, 12개인가 남았다. 이제 반했다. 힘내라. 자, 두 지점 P가 있는데 A지점에서 P를 거쳐서 B지점까지의 거리, 전체 거리는 20km다. A에서 P까지는 시속 3으로 갔고요. P에서 B까지는 시속 4로 갔는데 총 걸린 시간은 6이다라고 나와 있어. 자, 항상 이런 거 풀 때 요 모양을 그려가면서 생각하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충 그리면 됩니다. A에서 B로 갈 건데 P를 거쳐서 아무 데나 잡으셔도 돼요. 자, 그때 A에서 P를 거쳐 B까지 전체는 20km랍니다. 그 다음에 A에서 P로 갈 때 얼마? 시속 3의 속력으로 간대. P에서 B로 갈 때는 시속 4의 속력으로 간대. 총 걸린 시간이 6시간이란다. 맞지요? 그럼 뭘 알아야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느냐? 속력이 나와 있는 각각의 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x 킬로미터, 여기를 y 킬로미터라고 임의로 정하자 이 말인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y는 뭐예요? 20이 될 것이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는 거니까 3분의 x 더하기 4분의 y라는 것이 각각의 걸린 시간인 거잖아요. 총 걸린 시간은 6시간 6이다. 그래서 이거를 난이도를 좀 올린다는 것은 뭐를 신경을 쓰자? 단위를 조금 더 신경 쓰면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 유람선을 타고 길이가 54, 강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지. 그러면 강이라는 것이 있어. 물은 당연히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때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물살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속력은
줄어든다라는 뜻이겠고, 그대로 타고 내려간다는 뜻은 물살에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면 속력은 더 그만큼 추가된다, 더 빨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일 단순하게. 그래서 강물에 대해서 뭐 흐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는 것은 강물의 속력이 중요하고요. 또 배 타고 갈 거 아니야. 배의 속력이 중요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배의 속력을 x 킬로미터 per, 지금 문제 보면 킬로미터 시간 나와 있으니까 시간 단위로 갈게요. 강물의 속력을 y 킬로미터 per hour라고 잡읍시다. 그럼 올라갈 때에는 내려간다 붙어 있네. 내려갈 때에는 물살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y의 속력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 말인 거야. 몇 분 걸렸어? 1시간 30분 걸렸대. 전체 길이 54죠? 그럼 이 속력으로 1시간 30분, 2분의 3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총 이동 거리잖아, 그죠? 속력과 시간을 곱했으니까 그게 전체 길이 54km가 나오더라. 거슬러 올라갈 때는 물살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물살, 즉 강물의 속력만큼 줄어든다. 몇 시간 걸렸다고요? 3시간 걸렸대요. 54km를 갔다는 뜻이겠지. 그죠? 연립방정식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차 문제는 내가 예시로 항상 응가를 이야기하죠. 터널 문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을 때. 그럼 기차가 이렇게 간대. 여기서 출발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야 완전히 통과다? 다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똥을 다 싸야 다 싼 거 아니냐. 중간에 끊으면 곤란합니다. 속이 거북하죠. 시원하게 싸세요. 응?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터널 길이 또는 다리 길이에다가 자기 그 똥 길이, 몸통 길이까지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어떤 물체에 대한 길이랑 기차 길이가 그 완전히 통과하기 위한 이동 거리가 된다라고 키 체크 포인트에 결국 나와 있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되겠어요? 그럼 현재 첫 번째 길이가 1400m짜리 터널. 그럼 1400m짜리 터널이라면 x, 이 x라는 것은 기차 길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지. 요거만큼 이동해야 완전히 통과할 때 이동한 거리다. 5분 걸렸대. 5분을 곱하자. 아이고 5분을 곱한다니. 나누기 5분을 하자. 그럼 이동 거리 나누기 시간이니까 얘가 y, 기차의 속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기차 길이가 200m, 기차가 길이가 200m인 철교는 200m짜리래. 기차 길이는 몰라요. 1분 걸렸대. 1분을 나눠주면 속력이 된다는 뜻이죠. 그게 또 y라는 뜻인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한 번씩 난이도를 올려가지고 또는 변형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똑같이 터널이 있어. 자, 기차가 외부에서 쳐다봤는데 안 보이는 시간을 던져줄 때도 있습니다. 기차가 훅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헬기를 타고 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기차가 터널 지나는데 안 보이는 시간이 몇 초다 이런 말을 줄 때가 있거든. 그러면 기차가 어디부터 안 보일까? 꼬랑지가 딱 들어갔을 때부터 안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훅 가다가 이 머리가 튀어나오기 직전까지 안 보일 거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럼 기차의 이동 거리를 생각하면은 앞머리가 여기 있을 때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할 때에는 안 보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보일 때의 이동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터널 길이에서 기차 길이를 뺀 값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위에 건지 밑에 건지 요 구분만 잘 해주면 이거에 관련된 거는 거의 다 풀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뒤따라 출발했다. 자, 대휘라는 애는 분속 60으로 걸어갑니다. 14분 후에 서희가 출발을 한 거야. 그러면 얘가 14분 더 이동했다는 뜻인 거잖아. 그럼 이동 시간에 대한 차이가 기본적으로 14분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치? 자, 그걸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도서관에 동시에 도착을 했대. 문제에서. 그러면은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다 이런 말이 없나? 대인은 도서관으로 갔다. 가족이라 합시다. 같은 집에서 도서관에 간단 말이야. 그래서 대휘라는 애가 서희 꼴 보기 싫어서 먼저 도망을 쳤대. 갑니다. 60의 속력으로. 근데 서희가 집에 있잖아, 그지? 14분 후에 얘가 탁 출발을 한대. 14분 후에. 그럼 얘가 X분 흘렀다. 갔다. X분 만에 끝까지 갔다. 서희는 Y분 만에 그냥 끝까지 갔다. 라고 할게요. 근데 위에 애가, 대휘라는 애가 서희보다 14분 더 빨리 움직였다며. 그럼 얘가 움직인 시간이 어때? 서희보다는 14분이 더 많을 거다 이 말인 거죠. 되겠어요? 예를 들어 5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6시에 도착을 했대. 누가? 대휘라는 애가. 근데 서희는 언제 출발한 거야? 5시 14분에 출발을 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대휘라는 애는 1시간 걸렸어. 근데 서희라는 애는 6시에 지금 보면 동시에 도착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6시에 도착을 한 거니까 46분 동안 가서 도착했다 이 말인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60x라고 하는 것이 얘의 속력은 100이었잖아. 100m/분. 100y라고 하는 거나 이동 거리는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시간 차이가 x라고 하는 것이 y보다는 14분 더 많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처리하면 된다는 뜻이 되겠네. 자, 마주보고 가자. 요 그림만 잘 생각하면 끝나는 내용입니다. 자, 2.8km만큼 떨어져 있대. 자, 견우라는 애가 있고 직녀가 있습니다. 자, 동시에 달렸대. 견우는 얼마의 속력? 8km의 속력으로. 직녀는 시속 6km의 속력으로 달립니다. 그때 동시에 뛰었잖아. 어딘가에 만났겠지. 둘이 이동한 시간이 어때? 같을 수밖에 없잖아.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탁 만났으니까 만날 때까지 이동한 시간은 같을 거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큼 같지? 몰라. 얼마큼 같지? 몰라. 그러면 x 킬로미터로 할까요? 얘는 y 킬로미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x 플러스 y는 뭐더라? 2.8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거지. 킬로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견우가 이동한 시간과 직녀가 이동한 시간은 같은 거다. 그러니까 8분의 x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직녀는 6분의 y만큼 걸렸는데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인 거죠. 되겠니? 트랙은 뭐 돌고 도는 건데 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용할 정보가 거리면 이용할 정보가 시간이면 말이 겁나 어렵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트랙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반대 방향으로 뛸 때와 같은 방향으로 뛸 때를 구분해 줄 줄 알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만났다는 뜻은 이 둘의 이동거리의 합이 한 바퀴라는 뜻이고, 그죠? 그 다음에 한 명이 엄청 빨라, 한 명은 늦어. 이렇게 만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럼 빠른 사람이 늦은 사람 뒤통수를 팡 치기 위해서는 한 바퀴 차이는 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빠른 녀석과 느린 녀석의 차이가 한 바퀴를 생각을 하는 게 기본이고,
마주보고 갈 때에는 빠른 녀석과 느린 녀석의 이동거리의 합이 한 바퀴가 될 거다. 이게 기본 전제라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트랙의 한 지점에 한 바퀴는 400m입니다. 트랙을 따라 동시에 출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 20초 만에 만났대. 그리고 태연이가 유나보다 더 빠르대요. 태연이를 X 속력, 유나를 Y 속력이라 할 건데 태연이가 더 빠릅니다. 반대쪽으로 간대. 그럼 이동 거리의 합이 한 바퀴가 나와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몇 초? 20초 같대. 미터 단위, 초 단위. 그래서 미터 퍼 초라고 속력의 단위를 잡아주면 가장 편하겠죠. 자, 20초 달리세요. 태연이 20x, 유나 20y. 반대 방향으로 갔으니까 요렇게 가면은 한 바퀴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한 바퀴 400이 되더라. 한 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한 명이 이렇게가 느린 애가 이만큼 간다라고 했을 때 빠른 애는 한 바퀴 돌고 이만큼 가야 되잖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한 바퀴 차이다. 태연이가 빠르다 했고 1분 40초라는 것은 100초란 뜻인 거니까 100x와 100y의 차이라는 것이 한 바퀴가 될 수밖에 없다. 유나의 속력 y값 구하시면 됩니다. 일에 관련된 문제는 전체 양을 1로 놓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실제로 일의 양이라는 것이 1이라고 고정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면은 그렇게 고정할 수 없어. 전체 양이 뭔지 알아서 모른다 이 말이잖아. 그럼 비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전체는 항상 우리가 퍼센트로 이야기하면 100%를 할 수 있죠. 100%를 일반적인 숫자, 수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걸 1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전체를 비율적으로 전체 양을 1로 두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은수와 동재가 함께 하면 14일. 걸리는 일을 은수가 4일 동안 한 후 동재가 8일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는 함께 일을 해서 8일 동안 하면 모두 끝난대. 혼자 하면 얼마큼 걸리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내용. 한 사람당 단위 시간이라는 것은 1당이라는 뜻인 거야. 1초 또는 1분 또는 1시간 또는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임의로 잡으면 식이 굉장히 편해진다는 거예요. 자, 은수가 하루에 지금 날이니까 X만큼 얘가 Y만큼 일을 한다라고 합시다. 함께 일을 했다라는 것은 XY가 더해진다는 뜻이겠지. 그것을 14일간 했더니 끝난대. 1이다 이 말이야. 하루에 전체의 14분의 1만큼씩 일을 합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은수가 4일 동안 일했대. 4x. 그 다음에 동재는 8일 동안 일했대. 일을 한 양들이 표현이 됐죠. 그 다음에 함께 8일 동안 했대. x 더하기 y 합해서 같이 8일 동안 일을 했더니 전체가 완성이 되더라. 이런 뜻인 거예요. 되겠어요? 따라서 8x, 12x 더하기 16y는 1, 위에 14x 더하기 14y는 1. 자, 이런 문제는 x값이 y값이 무조건 분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은수가 혼자 x값 구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럼 x라는 것이 네모분의 1꼴이 나올 거거든요. 예를 들어 5분의 1이다? 그럼 하루에 전체의 5분의 1만큼 일을 한다는 뜻인 거니까 5일 동안 하면 끝낼 수 있다. 자, 지금은 아무래도 10몇 아니면 20몇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뭐분의 1이 나와서 얘만큼 일을 해줘야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증가 감소. 증가 감소는 늘어난 양과 줄어든 양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식을 쓰는 게 훨씬 더 간단해요. 요 문제는 학교 시험에도 겁나 잘 나오는 거고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물어본 것도 잘 봐야 돼. 작년을 물어본 게 아니라 하필이면 보통 올해를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작업을 항상 조금은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이런 말이 있죠.
올해에는 남학생이 5%가 줄었다. 뭐를 기준으로 5% 줄었다는 뜻이지? 작년을 기준으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를 작년의 인원수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기준치를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증감을 생각을 할 때 작년에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을 건데 X명, Y명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작년에 총 800명이었다며? 그러니까 X 플러스 Y라는 것은 800으로 확정이 됐다는 뜻인 거예요. 그때 남학생 5% 줄었대. 증감을 생각하면 남학생 X명에 대한 5%만큼 줄었다. 빼주면 된다는 뜻인 거죠. 음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여학생은 10% 늘었다. 여학생의 10%를 잡아주면 된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5명이 줄었고 15명이 늘었대요. 그럼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10명 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둘을 더한 것이 전체적인 변화다 이런 뜻인 거예요. 원래 800명이었는데 이렇게 됐대. 그럼 이 둘의 합이 14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죠. 되겠어? 따라서 마이너스 100분의 5x 플러스 100분의 10y라는 것이 증가 감소의 전체 변화량이라는 뜻인 건데 14명 늘었기 때문에 14. 14명 줄었다 하면 마이너스 14.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연립 방식을 풀어서 x를 찾으면 됩니다. x 찾으면 안 됩니다. 결국 x를 찾아서 마무리 5% 줄여야 답입니다. 아시겠죠? 자, 할인 이익. 자, 여기서 어떤 A라는 게 정해져 있을 때 X%를 이익을 붙였다. 모든 경우가 다 똑같아요. X%만큼 올렸다. 또는 어떤 금액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Y%만큼 할인했다. Y%만큼 줄였다. 이런 뜻인 거잖아. 그래서 제일 편하게는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걸 기억해 주면 제일 편한 건데 왜 그리 되느냐? A라는 게 원래 있었어. 그래서 A라는 것에 X%를 생각을 할 거야. 이익을 붙이래. 추가를 하라 이 말이잖아. 그래서 더해주면 끝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분배 법칙 이용하면은 A의 1 플러스 100분의 X와 같다라는 뜻인 거예요. 되겠지? 또는 100분의 아니다. 그냥 이렇게만 합시다. 그 다음에 B가 있었어. B에 대한 Y%만큼을 할인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B의 Y%, 100분의 Y를 생각해라. 깎아주자. 빼라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B를 땡겨서, 즉 분배 법칙입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뭐 증가해라, 감소해라, 몇 %만큼, A%만큼, X%만큼 증가해라, 감소해라 하면은 얘들만 곱해주면 끝난다는 뜻인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앞에 거 다시 가면, 자, 올해 남학생은 5% 줄었대. 그럼 올해 남학생이란 X명이 있었는데 5% 줄이래. 1 빼기 100분의 5를 적용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올해의 남학생 수란 뜻인 거야. 5% 줄은 양이 돼버린다는 뜻인 거고, 그 다음 여학생은 10%가 늘었다 그랬잖아요. Y명이 있었는데 10%가 늘었다. 1 플러스 100분의 10을 적용하면 이게 올해의 여학생 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수로 하든 뭐 상품 가지고 가격으로 하든 퍼센트만큼 늘려라 줄여라는 뜻은 전부 다 똑같이 적용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두 상품을 합해서 5만 원이란다. 20원 이익을 붙였고 10원 이익을 붙여서 팔았더니 7,000원 이익이 생겼대. 그럼 A의 원가는 얼마냐? 자, 기본 원가를 X1, Y1이라 합니다. 내가 사들인 가격이란 뜻인 거지. 그럼 총 이익을 붙여서 팔았더니 얼마에 팔았다는 뜻이겠어? 7,000원의 이익이 생겼다는 뜻은 5만 원에 사왔다며 7,000원 이익이니까
57,000원에 팔았다 이 말 아니겠나 이 말이지. 그래서 기본 가격 X 플러스 Y 즉 원가의 합이 5만원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 이익을 붙였으니까 X라는 것에 100분의 20을 추가를 한 20이 나의 이익금이란 뜻인 거죠. 그 다음에 Y에 대한 100분의 10만큼이 이익금이란 뜻인 거죠. 이게 전체 이익금이니까 7,000원이라고 쓰면 됩니다. 또는 X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20을 곱해주게 되면 이게 20%를 올린 금액이 된다는 뜻인 거야. 맞죠? 원가를 빼줘야 이게 이익이 된다는 뜻이거든. 그럼 얘가 요 녀석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Y라는 거에 대해서 1 플러스 100분의 10, 10%를 증액을 시킨 겁니다. 이게 이익을 붙인 거야. 이 금액은. 근데 원가를 빼야 나의 이익인 거잖아요. 계산하면 이해가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정가, X를 뺀 게 이익, B에 대한 정가 판매 가격, 원가를 뺀 게 이익, 이익의 합은 7,000. 이제 요 정가 플러스 정가 하면 57,000원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겠죠. 자, 어떤 가게에서 사탕과 과자를 팔고 있습니다. 5개를 팔고 남은 사탕과 과자의 비는 1대2였다라고 했어요. 자, 사탕 5개를 팔고 남은 것과 과자가 1대2다 이런 뜻인 거잖아. 자, 계속해서 과자를 25개 팔고 남은 사탕과 과자를 생각했더니 3대1이다. 마지막에 남은 사탕을 생각해보자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처음 사탕 개수, 그 다음에 과자 개수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 표현은 가능하다. 처음 사탕, 과자 개수가 X개, Y개 있다고 합시다. 첫 번째 상황을 살펴보면 사탕을 5개 팔았어. X 빼기 5, Y 그대로 있죠. 그 B가 1대2라고 쓴 거야. 두 번째 상황을 보면은 사탕은 팔고 남은 그대로 있겠지. 과자를 25개를 팔았으니까 줄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다? 3대1이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를 이용해서 식 2개가 완성이 됐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마지막에 남은 사탕과 과자의 개수를 각각 구해라 했으니까 X를 답으로 하는 게 아니라 X 빼기 5랑 Y 빼기 25를 답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뜻이 되겠네요. 자, 합금. 이것도 겁나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자, 어떤 금이 70% 포함된 합금과 금이 85% 포함된 합금을 섞어서 80% 포함된 합금 600g을 만들려고 합니다. 요즘에 농도가 안 나오죠. 농도 대신에 이걸로 나온다는 뜻인 거예요. 농도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이 70% 포함이 됐다. 그 말이 소금물 70%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금이 85% 섞어서 80%를 600g 만들고 싶다. 그러면 70%짜리가 있고 85%짜리가 있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럼 요거를 Xg 넣고 얘를 Yg을 넣어서 섞었더니 80%로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몇 g으로? 600g으로. 그래서 이제 전체 양을 가지고 하나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포함된 진짜 금의 양을 체크를 해줍니다. 금은 얼만큼 있어? 70%가 금이래. 그러니까 X에 대한 100분의 70, 10분의 7만큼이 금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85%가 금이래. Y에 대한 85%, 100분의 85만큼이 금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80%짜리 600g을 만들었다 했으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최종적인 금의 양은 얼마야? 684, 480인가요? 그러면 금을 합하면 진짜 금이 나와야지 뭐. 두 개를 더하면 600이 나와야지 뭐. 그래서 식이 몇 개 완성이 됐어? 2개. 끝났다 이 말인 거예요. 자, 농도에 관련 거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5%, 20% 소금물을 섞어서 12%인 1500을 만들고 싶다. 각각 얼마냐? 자, 보세요. 똑같아요. 5%가 있고 20%짜리가 있다 이 말인 거야. 섞었대. 더했다 이 말이겠지. 몇 퍼센트가 되고 싶다고? 12%가. 얼마큼 섞었는지 모르잖아, 그지? 모르니까 X 섞었다, Y 섞었다 할게요. 합계는 1500, 식이 나왔네? X 플러스 Y는 1500. 이렇게 식이 한 개 완성이 되는 거야. 뭐를 조사한 거죠? 소금물 전체 양을 첫 번째로 조사를 한 거야. 그럼 그 속에 들어있는 녀석을 이제 조사하는 거죠. 5%의 농도다. 뭐야? 전체 X 양 중에 5%가 소금이라는 뜻인 거야. 자, 앞에서 전체 양 조사하고 나서 진짜 금의 양을 조사를 했지. 전체 양 조사한 다음에 이제 소금의 양을 조사하면 끝난다는 뜻인 거예요. 소금의 양은 얼마일까? 100분의 X에다가 100분의 5를 곱해주면 된다는 소금의 양이고, Y에다가는 뭐를 100분의 20을 곱하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는 1500에 대해서 몇 퍼센트? 12%라는 것이 소금이래. 그럼 이 둘이 섞어서 이 녀석이 됐다는 뜻은 소금의 양을 합하면 이 녀석이 소금이 돼야지. 그래서 식이 또 한 개 더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0을 퐁퐁퐁 날리고 5로 나누어서 식을 써서 풀면 끝난다는 뜻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숙제는 여기까지.